정복 차림의 강하영 중사는 단상에 올라선 국회의원 박정호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일말의 미동도 없었지만 주변에 모인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취재진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죠. 박 의원이 억지로 지은 미소는 마치 가면처럼 어색했습니다. 마침내 마이크를 잡은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라고 말했죠. 그 순간 강 중사의 마음속에는 지난 모든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그날은 훈련이 한창이던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강하영 중사는 특수부대원으로서 혹독한 훈련을 소화하며 진흙탕 속을 구르고 있었죠.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된 얼굴은 고통스러웠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강철 같았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그녀는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며 전우들과 함께 훈련에 매진했습니다. 그날의 훈련은 특히 고되었고 모두가 지쳐갈 무렵 훈련장에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었죠. 그 중에는 유력 정치인으로 알려진 박정호 의원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박정호 의원은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 위세 좋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죠. 언론의 시선을 의식한 듯 그는 훈련병들 사이를 오가며 격려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은 진심이라기보다는 보여주기에 가까웠습니다. 강 중사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불편한 기분을 느꼈지만 이내 훈련에 다시 집중했습니다. 잠시 후 박 의원이 강 중사가 속한 조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훈련으로 땀 흘리는 다른 남자 대원들에게는 형식적인 악수를 건네며 수고가 많습니다라고 말했죠. 그러다 강 중사의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는 강 중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느닷없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의 손은 불쾌할 정도로 강하게 어깨를 짓눌렀고 강 중사는 순간적으로 몸이 굳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 의원은 환하게 웃으며 여군이 이렇게 고된 훈련을 받다니 대단하네요. 혹시 힘들지는 않아요? 여자는 연약해서 이런 훈련은 힘들 텐데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칭찬이라기보다는 조롱에 가까웠고 그와 동시에 그의 손은 강 중사의 어깨에서 천천히 내려와 팔을 스쳤습니다. 강 중사는 모멸감에 치를 떨었지만 훈련 중이었고 주위에 언론 카메라가 가득했기에 쉽사리 반응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다 뜨며 간신히 괜찮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박 의원은 그녀의 대답에 만족한 듯 키득거렸고 그래도 조심해야지. 혹시 다치기라도 하면 누가 책임지겠나? 특히 여자 몸은 소중하니까라는 말을 덧붙이며 강 중사의 팔을 한 번 더 쓸어내렸습니다. 그의 손이 완전히 떨어지고 박 의원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 강 중사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개졌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옆에 있던 동료 대원들도 박 의원의 행동을 보며 굳은 표정을 지었지만 누구 하나 쉽게 입을 열지 못했죠. 모두가 박 의원의 행동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그는 국회의원이라는 거물이었기에 다들 침묵했습니다. 그날 밤 훈련을 마친 강 중사는 잠자리에 들었지만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박 의원의 불쾌한 손길과 경멸하는 듯한 시선, 그리고 모욕적인 발언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녀는 단순히 불쾌함을 넘어선 깊은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계속해서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군인으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그녀를 사무치게 아프게 했습니다. 그녀는 억울함에 눈물을 삼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훈련장에는 이미 전날 박 의원과 강 중사 사이에 있었던 불미스러운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강 중사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지만 선뜻 다가와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군 내부에서는 이런 종류의 사건이 발생하면 대개 조용히 덮어버리려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특히 상대가 외부의 거물급 정치인일 경우에는 더욱 그러했죠. 강 중사는 자신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침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겪은 부당한 일을 그대로 덮어버린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비슷한 일들이 반복될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당한 일을 분명하게 밝히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강하영 중사는 며칠 밤낮으로 고민했습니다. 침묵하면 편할 수도 있었지만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군 인권센터의 익명으로 제보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제보는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담당자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심지어 박 의원님 같은 높은 분이 그럴 리가 없죠. 혹시 오해하신 거 아니겠어요? 라며 그녀의 주장을 일축하려 했습니다. 강 중사는 절망감을 느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고 훈련장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으니 확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군 인권센터는 마지못해 사건 조사를 시작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조사는 지지부진했고 박정호 의원 측에서는 오히려 강 중사에게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박 의원의 비서실장은 의원님께서는 강 중사님을 진심으로 격려하신 것뿐인데 혹시라도 오해가 생겨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일은 없던 일로 해주시면 저희가 적절한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라며 회유하려 했습니다. 의는 명백한 협박이었고 강 중사는 더욱 분노했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박 의원 측의 회유와 협박에도 불구하고 강 중사는 굳건히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태도는 같은 부대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강 중사와 가장 가까웠던 동료인 이 병장은 그녀의 용기에 감명받았습니다. 이 병장은 박 의원이 강 중사에게 불쾌한 언행을 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던 터라 침묵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고민 끝에 강 중사를 찾아와 중사님,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제가 본 것을 그대로 말할 겁니다라고 말했죠. 이 병장의 용기 있는 행동은 다른 동료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몇몇 대원들도 비공식적으로 강 중사를 지지하며 힘을 보태겠다고 나섰습니다. 내부 고발이 시작되고 군 내부망을 통해 사건의 진실이 서서히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쉬쉬하던 분위기였지만 강 중사와 동료들의 증언이 구체화되면서 파장은 커졌습니다. 익명 게시판에는 박 의원의 부적절한 행동을 규탄하는 글들이 올라왔고 이런 일이 또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군 수뇌부도 더 이상 사건을 덮을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박 의원이라는 거물과의 충돌을 꺼려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이 와중에 군 인권센터의 한 젊은 조사관이 강 중사의 사건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김지훈 조사관은 과거 유사 사건들이 부당하게 덮이는 것을 수없이 봐왔기에 이번만큼은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강 중사와 이 병장의 진술을 토대로 박 의원의 훈련장 방문 당시 CCTV 영상을 확보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CCTV 영상은 보안 문제를 이유로 쉽게 접근할 수 없었고 군 상부에서는 계속해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김 조사관은 좌절했지만 강 중사의 굳건한 의지를 보며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CCTV 영상 확보를 시도했고 마침내 훈련장의 핵심 장면이 담긴 영상을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김 조사관이 확보한 영상에는 박정호 의원이 강하영 중사의 어깨를 만지고
팔을 쓸어내리는 장면, 그리고 성차별적 발언을 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은 박 의원의 훈훈한 격려라는 해명이 거짓임을 명백히 보여주었죠. 김 조사관은 이 영상을 상부에 보고하며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상부에서는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국익과 군 이미지를 운운하며 사건을 축소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강 중사에게 사건을 외부에 알리지 말 것을 종용했고, 만약 이를 어길 시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실추시킨 죄로 징계하겠다는 뉘앙스까지 풍겼습니다. 강 중사는 자신이 거대한 벽에 부딪혔음을 느꼈지만 이제는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명예와 정의를 위해 싸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강하영 중사는 비록 혼자였지만 진실을 밝히려는 그녀의 의지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군 상부의 압력과 회유에도 굴하지 않고 그녀는 외부 언론의 도움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침 김지훈 조사관 역시 군 내부에서 더 이상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믿을 만한 언론사에 제보하기로 마음먹었죠. 김 조사관은 익명으로 여러 언론사에 접촉했고 그중 정의일보의 이수진 기자가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기자는 과거에도 군 내부의 비리를 여러 차례 고발했던 정의롭고 끈기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이수진 기자는 김지훈 조사관으로부터 전달받은 CCTV 영상과 강하영 중사, 그리고 이병장을 비롯한 동료들의 진술을 꼼꼼하게 검토했습니다. 그녀는 사건의 심각성을 즉시 인지했고, 이는 단순한 성희롱을 넘어 권력을 이용한 폭력이자 군 내부의 은폐 시도라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이 기자는 강 중사와 직접 만나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고, 강 중사는 용기를 내어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을 상세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림 없었습니다. 이수진 기자는 강 중사의 용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정의일보는 이 사건을 단독 보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도 직전 박정호 의원 측에서는 온갖 수를 써서 기사를 막으려 했습니다. 언론사에는 거액의 광고 계약을 제안하거나 이수진 기자에게는 협박성 전화를 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의일보와 이수진 기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유력 국회의원 훈련 중 여군 성희롱 파문군 내부 은폐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대서특필되었고 훈련장 CCTV 영상의 일부가 함께 공개되었습니다. 기사가 나간 직후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국민들은 박정호 의원의 파렴치한 행동과 이를 덮으려 했던 군 당국에 대해 엄청난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박 의원을 비판하는 글들이 본물처럼 터져나왔고 강하영 중사를 응원합니다라는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시민단체와 여성단체들은 박 의원의 즉각적인 사퇴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박정호 의원 측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기자회견을 열고 악의적인 허위 보도라며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박 의원은 저는 그저 젊은 여군을 격려했을 뿐인데 제 진심이 왜곡되어 보도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하며 오히려 강하영 중사를 과민 반응하는 문제 사병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는 강 중사와 정의일보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고 보수 언론을 통해 자신을 옹호하는 여론을 형성하려 했습니다. 심지어 강 중사의 과거 사생활을 들춰내려는 시도까지 있었습니다. 강 중사는 이러한 2차 가해에 시달리며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밤잠을 설치고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으며 악성 댓글과 협박 전화에 시달려 일상생활마저 어려워졌습니다. 군 내부에서는 여전히 그녀를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들이 있었고 일부 간부들은 이를 너무 키운다며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강 중사는 자신이 과연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지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가족들 역시 언론의 관심과 악의적인 비난에 고통받았습니다. 아버지는 이 모든 걸 덮고 조용히 지내자며 눈물로 호소했고, 어머니는 강 중사가 행여 극단적인 선택이라도 할까봐 노심초사했습니다. 강 중사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준다는 생각에 괴로웠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박정호 의원 측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증언을 확보하기 위해 동료 대원들에게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회유와 협박을 번갈아 사용하며 사건의 목격자들을 침묵시키려 했고, 심지어 강 중사의 명예를 실추시킬 만한 거짓 증언을 하도록 유도하려 시도했습니다. 몇몇 흔들리는 대원들도 있었고, 강 중사는 점점 더 고립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모든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홀로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강하영 중사가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려 할 때 뜻밖의 인물들이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바로 정의일보의 이수진 기자와 군인권센터의 김지훈 조사관이었습니다. 이들은 강 중사가 겪는 2차 가해와 고립 상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수진 기자는 추가적인 취재를 통해 박정호 의원의 과거 행적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박 의원이 과거에도 비슷한 성추문으로 여러 차례 물의를 일으켰지만 그때마다 돈과 권력으로 사건을 무마해왔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죠. 김지훈 조사관은 군 내부의 비협조에도 굴하지 않고 강 중사에게 법률 지원을 연결해주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습니다. 이들의 노력은 곧 결실을 맺었습니다. 정의일보는 박정호 의원의 추악한 과거를 폭로하는 심층 보도를 연이어 내보냈습니다. 특히 그가 다른 여성들에게도 비슷한 방식으로 접근하여 피해를 입혔다는 구체적인 증언들이 공개되자 국민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박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시작되었고 삽시간에 수십만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여성 단체들은 물론 성평등을 지지하는 남성들도 함께 연대하여 박 의원을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를 조직했습니다. 시위대는 성폭력 국회의원 OUT를 외치며 국회 앞으로 모여들었고 그들의 목소리는 서울 시내를 뒤흔들었습니다. 특히 강하영 중사의 동료였던 이병장의 용기 있는 증언은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박 의원의 부적절한 언행을 상세히 증언하며 강 중사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군인입니다. 이런 모욕을 당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군 내부에서도 큰 파장을 일으켰고 침묵하던 많은 군인들이 강 중사를 지지하는 익명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군 인권센터와 김지훈 조사관의 노력 덕분에 강 중사는 실력 있는 변호인단을 선임할 수 있었고 이들은 박 의원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박정호 의원은 걷잡을 수 없는 여론의 문매와 법적 압박에 직면했습니다. 그를 옹호하던 일부 보수 언론과 정치 세력들도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자 박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사과는 진정성 없어 보였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행동이 오해였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지만 이미 국민들의 마음은 싸늘하게 식어버린 뒤였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가 공개되었습니다. 김지훈 조사관이 확보했던 훈련장 CCTV 영상 원본이 언론에 전격 공개된 것입니다. 영상에는 박정호 의원이 강하영 중사의 어깨를 만지고 팔을 쓸어내리는 장면 그리고 성차별적 발언을 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손길이 불쾌할 정도로 오랫동안 머무르는 장면까지 선명하게 포착되어 있었습니다. 이 영상은 그동안 박 의원의 모든 해명이 거짓임을 명명백백하게 증명해 주었습니다. 영상이 공개되자 전 국민은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고 박 의원을 향한 분노는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그의 정치 생명은
사실상 끝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박정호 의원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국민적 분노와 언론의 비판, 그리고 그를 향한 법적 공세는 감당할 수 없었죠. 결국 그는 고개를 떨군 채 국회의원직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그의 사퇴 소식에 국민들은 환호했습니다. 거리에 모여 시위를 벌이던 시민들은 박수를 치며 정의가 실현되었음을 기뻐했습니다. 강하영 중사 또한 이 소식을 듣고 비로소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박정호 의원의 몰락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이수진 기자가 밝혀냈던 그의 과거 성추문 사건들이 재조명되었습니다. 용기 낸 피해자들이 증언대에 섰고 박 의원이 권력을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고 증거를 인멸했던 사실이 드러났죠. 뇌물수수, 불법 정치 자금 등 수많은 비리 혐의도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한때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했던 거물급 정치인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추악한 범죄자로 전락했습니다. 법의 심판은 엄정했습니다. 박정호 의원은 모든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의 구속 소식은 다시 한번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한때는 존경받던 국회의원이었던 그가 차가운 감옥에 갇히는 모습을 보며 많은 이들은 권선징악의 진리를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된 욕망과 오만함으로 인해 파멸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강하영 중사는 사건 이후에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심리 상담을 받으며 트라우마를 극복하려 노력했죠. 하지만 그녀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 더욱 강인하고 단단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응원과 지지 속에서 강 중사는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일을 계기로 군 내부의 성폭력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재발 방지를 위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군 당국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스템 강화를 요구했고 군 장병들의 인권 교육 확대를 주장했습니다. 그녀의 용기 있는 행보는 군 조직에 큰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군은 강 중사의 사례를 교훈 삼아 성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했습니다. 강 중사는 비록 자신이 겪었던 고통은 사라지지 않겠지만 자신의 희생이 더 나은 군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 사건은 강하영 중사 한 개인의 투쟁을 넘어 대한민국 사회 전체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권력을 이용한 성폭력은 용납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고 피해자의 용기 있는 폭로와 시민들의 연대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사건을 통해 사회 정의를 위한 싸움에 동참할 용기를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강 중사는 여전히 군인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불의에 맞서 싸운 용기 있는 영웅이자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안겨준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남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희망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